열심히 사는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어느 날 멈춰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뜬금없다고 느끼셨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2019년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가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 삶의 방향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잘 달려온 나머지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별 5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원해서 이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이 길 위에 있었나요? 분명히 뭔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취업,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하나씩 이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원하던 걸 얻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다음이 안 보이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인 것 같지 않죠? 니체는 이 순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오늘 니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조언을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가 다음 것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 조언 뒤에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처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리, 은유 설정. 먼저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뇌의 전전두엽이 방향 설정을 담당합니다. 이 나침반은 외부 목표가 아니라 내부 가치에 맞춰질 때 가장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남이 세워준 목표를 따를 때는 나침반이 흔들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 입력됐을 때만 나침반 바늘이 고정됩니다. 니체의 5가지 조언은 전부 이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내부에서 나침반 바늘을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나침반이 남의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조언, 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찾아라. 첫 번째 조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중에 한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구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 문장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력이 아니었다. 이유였다. 왜가 있으면 어떻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엉뚱한 곳을 찾습니다. 목적지를 바꾸려고 해요. 더 큰 목표, 더 그럴듯한 계획, 더 완벽한 미래 청사진. 근데 목적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GPS가 있어요. 목적지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GPS는 작동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삶의 방향에서 왜는 배터리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왜 가는지가 먼저예요. 2021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삶의 목적의식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역경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평균 2.5배 높았습니다. 목적이 클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확하기만 하면 됐어요. 니체는 거창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가족, 하고 싶은 일, 아직 못 해본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답이 바로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빈칸이 오늘부터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 군중의 방향을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 조언입니다. 이게 가장 불편한 말입니다.
니체는 군중을 경멸했습니다. 정확히는 군중의 방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경멸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왜 불편하냐고요? 왜냐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 이 순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진심인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따라왔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뇌는 사회적 동물의 뇌이거든요. 집단의 방향을 따르면 안전하다는 신호가 오고 혼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위협 신호가 옵니다. 진화적으로 설계된 생존 본능이에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위험했던 수만 년의 기억이 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선택하는 건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해요. 내가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니체는 말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자신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강물이 있어요. 모두가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빠르고 편합니다. 근데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되려면 강물을 거슬러 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만이 상류에 다다릅니다. 2022년 스탠퍼드 대학교 자기결정이론 연구에서 외부 압력이 아닌 내부 동기에서 비롯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10년 후 삶의 만족도가 외부 동기 그룹보다 평균 43% 높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룬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이룬 사람. 10년 후 더 행복한 쪽은 후자였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이 가장 비극이라고.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이 딱 확인할 날입니다. 오늘 이것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 답이 후자라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나침반이 흔들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조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만날 수 없다. 방향을 찾는 일은 혼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피드, 뉴스, 유튜브 알고리즘. 조용해지려는 순간 뭔가가 채워 들어옵니다. 그 소음들 속에서 내 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활성화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미래 계획, 가치 판단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은 외부 자극이 없을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 하루 15분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주 후 자기 이해지수와 삶의 방향 명확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멍하게 있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나침반을 조정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나침반을 흔드는 상태에서는 바늘이 정착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나침반이 방향을 못 잡아요. 고독은 외부 자기장을 끄는 겁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바늘이 비로소 고정됩니다. 니체가 말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이거예요. 외부 목소리가 다 꺼졌을 때 남아있는 목소리. 그게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15분만 완전히 혼자 있어 보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할 거예요. 그 불편함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나침반이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조언,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라. 네 번째 조언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사상 중 하나인 영원 회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너는 지금 이 선택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왜 강력하냐고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하려 합니다. 5년 후 계획, 10년 후 비전. 근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미래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잘못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의 지도가 만들어져요. 니체는 말합니다. 거창한 미래를 그리려 하지 마라. 오늘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선택 하나를 해라. 그것이 방향이 된다. 뇌과학적으로 이건 정확합니다. 2018년 스탠퍼드 심리학 연구에서 미래지향적 계획보다 현재 순간의 의미 있는 선택이 장기적 방향, 감각 형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침반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맞춰집니다. 5년 후의 계획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항해를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키를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가 실제 항로를 결정합니다. 지금 키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설정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방향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만드는 겁니다. 영혼에게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 이게 반복돼도 괜찮은가? 이 질문 하나가 나침반 바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딱 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침반 바늘을 한 칸 고정시킵니다. 5번째 조언,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이 방향이다. 5번째 조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가장 깊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집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뭘 위해 살라고? 근데 들어보면 다릅니다. 니체가 말하는 극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나아지는 것, 어제의 두려움을 오늘은 조금 덜 느끼는 것, 어제 못했던 말을 오늘은 하는 것, 그게 극복이에요. 왜 이게 방향이 되냐고요? 방향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나침반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타인이 되면 내 나침반은 계속 외부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방향이 바뀝니다. 그건 내 나침반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기준은 오직 어제의 나여야 한다. 2023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 동기심리학 연구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그룹과 어제의 자신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그룹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자기 비교 그룹이 목표 달성률이 34%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어요. 옆 사람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면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발이 아니라 옆 사람 발을 봅니다. 발을 잘못 딛고 넘어집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면서 오르면요, 내 발을 봅니다. 안전하게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극복은 이 한 걸음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남보다 빨리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이요. 그리고 여기서 니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극복이 이어질 때 방향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어제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 어제보다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어제 못했던 말 한마디, 어제 미뤘던 일 하나, 어제 두려워서 못한 선택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의 극복이고 오늘의 방향이에요. 자, 니체의 5가지 조언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목적지보다 배터리가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군중의 방향을 따라가지 마세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불편함 안에 진짜 내 방향이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음이 사라져야 나침반 바늘이 고정됩니다.
15분에 아무것도 안 함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사세요. 5년 후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 선택 하나가 방향을 만듭니다. 다섯째, 어제의 날을 기준으로 오늘 한 걸음 더 가세요. 극복이 쌓이면 방향이 됩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찾아 헤매는 답은 바깥에 없어요. 니체는 내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으라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오늘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였는지, 혹은 오늘 종이에 왜를 적어봤다면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이 필요한 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방향을 찾고 있는 분에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한 분에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오래 피해온 분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